저 고대 자퇴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오프닝이 조금 놀라셨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실 텐데 실제로 저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하다가 현재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서도 이렇게 사진으로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약대에 오게 된 동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얘기를 하려다 보니 썸네일이 조금 자극적이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려대 간호학과에 가게 된 계기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돕는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체육대회 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친구를 업고 보건실까지 뛰어간 적도 있었고, 친구들 가르치는 일도 많이 했었고,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한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가장 가까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저는 고려대 간호학과에 수석인지 차석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크림슨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이 크림슨 장학금은 제가 알기로는 1등부터 3등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본가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안암에서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려대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고연전이잖아요. 농구 대회도 보러 다니고 동기랑 간호대 등반도 했죠. 이렇게 고연전도 재미있게 즐기고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대학교이자 학과였기 때문에 즐거운 학부생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고려대 기숙사였잖아요. 고려대 기숙사는 통금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통금이 있다고 아셨을 수도 있는데, 고려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가 현재 이화여대 약학대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원래 고려대 간호였던 제가 어떻게 이대학대로 오게 됐을까요? 전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인 공부는 되게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인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걸 정말 흥미로워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실습을 하게 되면서 점차 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간호사가 되었을 때 체력적으로 제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워라밸도 챙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직업, 그리고 나한테 적성에도 맞는 그런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와 약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게 긴밀하게 이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학과에서 약동학이라는 전공 과목을 배우는데 비슷하게 임상약동학이라는 과목으로 간호학과에서도 배우거든요. 제가 원하는 공부와도 맞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워라밸도 잘 챙기면서 내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직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간호학과에 저와 같이 이 약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약사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우연히 고려대를 다니다가 갑자기 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약대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생겨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이렇게 장래희망란에 약사라는 걸 제가 써놨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학생 친분에도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약사라는 직업이 조금은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약대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시 준비를 했던 때가 한 2022년도, 2021년도 한참 그 코로나가 유행일 때 제가 딱 피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약대는 수능 전형이 없었고 피트라는 편입 제도만이 있었어요. 자세한 정보는 더 이상 모른 채 일단 막연히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막 학원도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입시라는 게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저로서는 시험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첫 시험에서는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도 안 하고 바로 1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때에는 그로부터 2년 뒤에 그 피트라는 제도가 폐지되고 다시 지금처럼 수능 전형으로 돌아오는
때였어요. 그래서 막 불안함이 있지 않냐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부모님께서도 엄청 고민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하는 목표가 생기면 꼭 해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이겨내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살면서 이때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보다는 더 완벽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재수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초시 때는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뭔가 이 학원하고 조금 안 맞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는 이 정해진 분량, 정해진 공부를 하도록 정해주고 처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했는데 저는 좀 원하는 계획표를 제가 세우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저는 초시 때 아마 그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 시험을 끝내고 초시 때 이만큼 했으면 재시 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재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수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오로지 독서실에서 인강이나 독학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루틴을 매일 똑같이 했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이런 루틴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독서실이 새벽 2시까지 해서 2시에 딱 집에 와서 바로 잘 때도 있었고 아니면 오늘 공부량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날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7시로 통일을 했고 마지막 가서는 이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리얼을 먹는다든지 에너지바를 먹는다든지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조금 힘들다 싶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공부할 때 다른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공부를 좀 최대한 즐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애초에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뭔가 두근거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힘들 때는 재밌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완전 극 J 성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피트 준비를 할 때에도 매일매일을 플래너에 작성해가면서 오늘 할 공부를 계획하며 공부했습니다. 이게 제가 1년 동안 사용했던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글씨가 조금 막 써서 공개하기 약간 부끄럽지만 대충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았던 피트 점수는 이렇습니다. 이 아래 이 퍼센트를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모두 95% 정도를 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이 생물이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만족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 보니 이 수험생의 고충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시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건 좀 불편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게 정말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저도 이렇게 초시 때 실패를 겪고 나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보완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간호학과와 이대약대의 공부량 차이는 어떤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공부량 자체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약대가 많기는 한데 간호학과라는 그 과 특성상 암기 과목도 많긴 하고 공부량이 많긴 하는데 뭔가 물론 저는 두 학과 너무 좋고 두 학과에서 배우는 공부도 저랑 너무 잘 맞았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대 간호는 그래도 시험 기간에 몰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이었다. 근데 이대약대는 일단 100% 전날에 몰아서 공부하기 불가능.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성적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화여대가 여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약대라는 것도 작용을 하겠죠. 이대 약대의 공부량이 훨씬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대 입학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고려대를 자퇴해서 아쉽지 않니?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고려대는 학교도 워낙 크고 유명하고 나 뭐 학생 시절 로망이었던 고연전 축제가 크게 열리는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학교죠. 큰 멋진 민주광장 앞에서 이 크림슨색 졸업가운을 입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직업을 찾았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며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다니게 된 이화여대 정말 생각보다 학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뭔가 초록색, 풀 아니면 하늘색, 뭐 하늘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 저인데 특히나 봄, 여름에 이화여대를 가면 그 정문부터 쭉 이어지는 그 자연의 풍경이 너무 예뻐서 아직도 학교를 갈 때마다 조금 기분 좋은 뭔가 뭉클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로운 학과에서 만난 동기들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는 공부도 실험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이대 약대는 뭔가 전체적으로 서로 동기들끼리 도와주고 가족같이 챙기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공부도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려 동기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이렇게 저는 약대에 입학 현재 마지막 학년인 6학년까지 반학기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제 계획은 우선 5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6학년부터는 병원, 회사, 공장이나 약국 등 실습을 나가면서 저랑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잘 찾아볼 계획이에요. 2년 뒤인 2026년 1월에는 약사고시를 응시할 예정입니다. 이 약사고시를 합격하면 드디어 약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약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6년제 약학대학을 다니고 이 약사고시를 통과해야 해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수준이 높아져서 내년 9월쯤부터는 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사항 하나 더. 제가 응시하는 2026년도에는 약사고시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 시험인 CBT로 바뀐다고 해요. 이에 대해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에도 있어서 저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그때도 열심히 일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하니까 오늘의 영상은 그거이나 제가 강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Q&A도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